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0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6시입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넌 글 읽을 줄 몰라. 글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굉장히 자극적이죠. 저는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갖고 어떤 분이 자기가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 회사에서는 C++11 이전 표준을 쓰는 사람이 많고 최근 C++라고 해봤자 C++11 정도 쓴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트렌디한 C++ 언어를 배워볼까 생각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요. 메일 메시지 내용에 최신 C++가 트렌디한 랭귀지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태도를 좀 바꾸셔야 할 겁니다. 제가 최신 C++를 좋아하는 건요, 트렌디한 랭귀지라서 최신 C++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옛날 C++를 쓸 경우에는 기능 구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신 C++를 쓰면 훨씬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요, 옛날 C++를 쓰면 구현이 어떨 때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도 있습니다. 제가 C++17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시도해 봤었는데요. C++17에는 컨셉트가 없기 때문에 스피너라는 기능을 사용했는데 그걸 가지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C++20에 컨셉트가 도입되고 제가 요즘 프로그램 하면서요, 매일 놀랍니다. 정말 매일 이렇게 쉽게 구현이 가능한가. 제가 C++ 언어를 1990년도 이후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군대 제대하고부터 계속 지금까지 C++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C++ 언어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발전했다는 느낌은 처음 느낍니다. 벡터 캘큘러스 앤드 일렉트로매그네티즘 위드 오픈GL 이 플레이리스트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요, 159번 동영상이 있습니다. 159번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folder 해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61 line integrals 이렇게 변경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작업 폴더 electricity and magnetism을 열고 161번 폴더에서 line.cpp를 엽니다. 컨트롤 B하고 컨트롤 엔드 이 부분은 디세이블 합니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9판이고요. 제임스 스튜어트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목차가 나옵니다. 이 책은 총 16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6챕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린 티오렘, 컬 다이버전스, 파라메트릭 서피스, 서피스 인티그럴, 스톡스 티오렘, 다이버전스 티오렘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이론은 고전역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자기학, 유체역학 등등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사실상 이 책에서요, 챕터 1부터 챕터 15까지는 챕터 16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챕터 16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알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를 대부분 잘 이해하시고 계실 텐데요. 제가 전에 이거를 한번 커버를 했었는데 지금쯤 잊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커버합니다. 섹션 16.1 벡터 페일즈 당근 이 챕터 제목부터 빼먹지 않고 다 읽으셔야 하고요. 이거 읽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라인 인티그럴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라인 인티그럴즈 오브 벡터 필즈 워크 이 부분부터 몇 개의 문제를 풀어봅니다. 여기 정의가 있고요, example 7이 있고요, example 8이 있습니다. 이 두 예제를 풀면서 제가 최신 C++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제 코딩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example 7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void solve example 7 motivation
이 함수 이름을 복사했어요. 여기다 붙여놓고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 우리가 피적분 함수가요 포스 필드, 힘 필드이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클은 4분의 1원을 운동합니다. 요 화살표로 낸 거는 힘을 나타내는 벡터 필드이고요. 이 문제를 풀어보려면요. 이 곡선 R을 나타내야 되고요. 벡터 F를 나타내야 됩니다. CNA, BC, TR, 3D고요. R은 세미콜론 하고요. 이 곡선 R은 T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오토 T 하고요. return, SED, cosine T 이렇게 해서 이 벡터 R의 I 성분을 표시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뒤에 콤마는 지우고 이거는 sin t입니다. 그래서 이 R은요 이 벡터를 나타내고 이 벡터는 포지션 벡터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 필드 F를 나타냅니다. CNA, BC, TR, 3D고요. F로 나타내고 세미콜론 하고요. 이 포스 필드 F는 XY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O로 X, O로 Y 리턴을 하는데요. 이거는 X 성분 그러니까 X 타임즈 X 이거는 X 성분이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이 J 성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Y 그 다음에 끝에 콤마는 지웁니다. 제가 이거를 한 줄로 나타내겠습니다. 이것도 한 줄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 필드 F와 위치 벡터 R을 나타냈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R은요 이 4분의 1원 이거를 나타내고 이 벡터 F는 이 파란색 화살표 포스 벡터를 나타냅니다. 이 식에 따라 적분을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의 코드는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가는데요. auto int g 하고요. F와 R을 캡처합니다. 이 F는 이 벡터이고요. R은 포지션 벡터 R입니다. auto t를 받고요. 파라미터를 하나를 받고 세미콜론 하고 이거는 람다입니다. O로 x, y, z 이 R에서요. 이 벡터 R에서 t 값을 보냅니다. 그래서 R에서 t를 보내서 x 성분, y 성분, 그 다음에 z 성분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요. z 성분은 0.0으로 더합니다. 이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에다가요. dr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요. 이게 r을 한번 미분한 것의 dt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r을 한번 미분하면 속도입니다. auto dr은요. 이 dr은 이 r을 한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요. r의 속도이고요. 여기에 t를 보내주면 속도를 계산해 준다. 리턴을 하는데요. f에다가 이 f는요. 이 벡터 필드 fxy를 나타내고요. 이거는 x와 y를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x와 y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는 벡터입니다. 이 자체는 벡터이고요. dr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dr 이렇게 하면요. 다트 프로덕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는데요. auto fdr은 cna 인티그럴 세미콜론 하고요. 피적분 함수가요. 이겁니다. 그래서 f.dr을 피적분 함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int g가요. f.dr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적분 한계는요.
0에서 2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0.0 파이 오버 2고요. 여기에 답을 보면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오토 n스는요. 마이너스 2.0을 3으로 나눈 게 정답이고요. LCD, Cout, answer 이렇게 해서 answer, CPG, and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게요. FDR이고 이게 이 FDR입니다. 이렇게요. 여기에 빈 공백은 지우고요.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도 되는데요. 요즘 가장 불안정한 게 클랭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클랭 컴파일러가 되면 다른 컴파일러도 모두 작동합니다. 클랭 SED C++10이고요. 이 파일 이름이 line.cpp고요. ltb12 o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 C 해보면요. 여기서 보면 책에서 정답이요. 마이너스 0.666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우리가 계산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서요. 문제 8번을 풀고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void solve example 8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문제 8에서 보면 역시 line integral이고요. 벡터 f가 주어져 있고요. curve c는 이렇게 4개 변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문제 8을 풀어보는데요. c는 bctr 3d f고요. 세미콜론 하고 이 f는 x, y, z 3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오토 x, 오토 y, 오토 z return I 성분은요 x 곱하기 y 그래서 x 곱하기 y를 return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서 j 성분은요 yz y 곱하기 z이고요. 여기서 k 성분은요 zx 그래서 z 곱하기 x고 끝에 쉼표는 지웁니다. 이제 이 파라미터 이 곡선을 정의하는데요. cnA bctr 3d r이고요. 세미콜론 하고 오토 t는요 return t 이 람다는요 x equals t를 나타냅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t 곱하기 t y equals t의 제곱을 나타내고요. t 곱하기 t 곱하기 t 끝에 콤마는 줍니다. 이 벡터는요 x, y, z 이 파라미터를 나타내고요. 여기에서 오토 fdr은요 이 곡선을 나타내는 r에서요 이 r에서 line integra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멤버 함수에서요 이 함수 f를 제공합니다. f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t의 한계는 0.0에서 1.0 사이입니다. 이렇게 벡터 r의 라인 인티그럴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 선적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토 n스는요 28분의 7입니다. 그래서
27.0 28 SED Cout answer는요 answer CPG and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우리가 수치 해석학적으로 계산한 FDR과 답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봅니다. 이 FDR을 여기다 보내고요. 이 FDR은요 우리가 수치 해석학적으로 라인 인티그럴 한 것입니다. 여기서 CLS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요 이 최가의 정답과 우리가 수치 해석학적으로 계산한 정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인 인티그럴을 라이트 클릭하고요. Go to Definition 해보면 이 파일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파일 이름은 calculus.hpp고요. 지금 현재 이 함수를 부르는데요. 제가 이 함수를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썩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했어요.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이 펑터가요 F입니다. 이렇게 바꿨고요. 이 F는요 이 F는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이 F입니다. 이 F는 X, Y, Z 세 개의 파라미터를 받기 때문에요 Z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이 int g를 보내서 이렇게 하면 더 최적화됩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빌드 해보고요. 여기에서요 이 R은요 this의 R입니다. this를 한번 복사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이렇게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이거를요 한 번 더 복사하고요. 여기에서요 이거를 F로 바꾸고요. 여기서 int g를 복사하고요. 이게 람다입니다. 이게 C++ 20에 새로 도입된 람다 신텍스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수정했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요 disable 하고 auto FDR은 R line integral 이렇게 해서 F를 보내면요 지금 현재 이 라인 인티그럴을 호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람다를 리턴한다. 이거는 람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람다로 나오고요. 이 람다에다가 적분 1개를 보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라인 인티그럴에다가 적분 1개를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벡터 필드 F만 보내고요. 적분 1개를 바꿔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보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위로 올라갔어요. 이 F는요 타입이 BCTR3D인데요 이 F는요 엘리먼트가 3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이거 컨셉트 이름은요 BCTR3D functor 3C입니다. 여기 보세요. BCTR3D functor C가 functor 타입입니다. 왜 3이 있냐 그러면요 이 3은 3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카피해서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것도 역시 BCTR3D이긴 한데요 이거는
파라미터를 하나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펑터 C입니다. 이걸 제가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이 F가 역시 BCTR3D이긴 한데요. 파라미터를 두 개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펑터 2C입니다. 이거는 컨셉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 부분을 복사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복사했어요. 여기다가 디마케이션 하고요. 이 사이에 붙여 넣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디마케이션 한 이후에요. 이거를 2로 바꿉니다. 새로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개의 파라미터 XY를 받기 때문에요. 이 젯은 빼야 합니다. 이 BCTR3D 펑터 2C는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벡터 클래스입니다.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것도 BCTR 펑터 2C고요. 이것도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이렇게 수정했고요.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요. 이 문제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맨 아래로 가져가고요. 여기다 붙여놓고요. 함수 이름을 모티베이션은 빼버리고요. 이거는 뺐고요. 이제 이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 없고요. 이것도 바로 F를 보내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티그럴이 아니고요. 이 곡선을 나타내는 R에서 이 R에서요. 라인 인티그럴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 만든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요. 모티베이션 뒤에 붙여 넣겠습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C 해보면요. 우리가 이거는 맨 처음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새로 수정한 코드입니다. 새로 수정한 코드를 보면요. 곡선을 나타내는 벡터 R을 정의하고요. 포스 필드, 포스 벡터 필드를 정의하고요. 이 곡선에다가 이 흰 벡터 F를 제공하고 적분 1개를 주면요. 바로 선적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F를 정의하고요. 이렇게 정의하고 R을 이렇게 정의하면요. 이 R, 곡선을 나타내는 커브를 나타내는 R에서 바로 라인 인티그럴을 하면서 하한, 상한, 하한, 상한을 제공하고 함수, 벡터 필드 F를 제공해서 바로 라인 인티그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가능한 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BCTR 펑터 2C는요. 이 F의 타입을 속박해 줍니다. 구속해 줍니다. 이런 게요. 컨셉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BCTR 펑터 C 이게 BCTR 펑터 C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컨셉트를 표시해 놓겠습니다. R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하나 받는 거는요. BCTR 펑터 C입니다. 파라미터를 두 개 받는 BCTR3D는요. 펑터 2C 펑터 2C 이거고요. 여기서 파라미터를 3개 받는 이거는 파라미터를 3개 받습니다. 이런 BCTR3D 벡터는요. 펑터 3C 펑터 3C입니다.
이런 컨셉트를 정의해야만 이런 함수를요 오버로딩 할 수 있습니다. 오버로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안되면요 이런 라인 인티그럴 알고리즘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최신 C++가 트렌디하기 때문에 제가 배우는 거 아니고요, 이게 없으면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최신 C++를 배웁니다.